원주 사료공장 차량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단 방역이 강화되는 등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명확한 사택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장들의 사택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죄 조직의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은행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대포통장으로 93명이 8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송전선로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민들의 일방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강원도와 지자체 차원의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의 한 사료 공장 차량이 파주 발병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서 관련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공단 내 사료 공장입니다. 사료를 싣는 차량은 찾아볼 수 없고 입구에 하얀 생석회만 잔뜩 뿌려져 있습니다. 이곳 공장의 사료 운반 차량 한 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복기 내인 지난 11일과 5일, 지난달 26일에 잇따라 발생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공장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내 철원과 홍천 등 다른 방문 농가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차가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가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다시 턴해서 회차한 거예요. 아직도 그 차에 그 사료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원주에는 사료 공장 두 곳은 물론 도축장도 위치하고 있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실정입니다. 원주 도축장의 경우 가장 최근 파주와 연천에서 운반 차량이 온 것이 한 달 전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인접한 문막과 지정면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보다 전염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농장 안으로 차량들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거의 다예요. 우리나라 농장들은 취약하게 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소독을 호스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는 분무 소독을 제대로 하고. 정부는 도내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8년 전 구제역이 입술고 간 상처가 겨우 아무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양돈 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비로 23억 원을 투입합니다. 방역비는 강원도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거점 소독 장소와 통제 초소 설치에 18억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제 검사와 농가 소독 약품 지원에 3억 9천만 원, 군인, 경찰, 소방 등 협조기관에 필요한 방역 물품 지원에 7,800만 원이 사용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을 11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하고 양돈 농가 모임 금지, 모든 양돈 농가 매일 전체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관사 기준이 달라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기관장들의 임시 사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공무원들과 달리 사택 기준도 없어서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의 임시 사택. 84.9제곱미터 규모의 방 3개가 있는 아파트로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 김승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의 사택도 비슷한 넓이입니다. 혁신도시와 떨어져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사택도 같은 규모입니다. 원주에 있는 13개 공공기관장들의 숙소 넓이는 모두 84에서 85제곱미터. 사택 넓이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른 건데 직원 3명 이상이 사는 사택 규모로 보면 기관장 혼자만을 위한 특혜 논란도 나옵니다. 그죠? 얼마나 커요? 방 3개, 화장실 2개. 일정한 규모로 마련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택들.
그 내부 사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기관장에게도 직원들과 같이 냉장고와 TV, 세탁기 등 필수 비품만 구입한 기관이 있고 정수기와 김치 냉장고, 하체 근력기 등 가전가구를 20여 개나 구입한 기관도 있습니다. 기관장보다 직급이 낮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 사택에는 가장 많은 25개 물품이 있어 이를 사는데 예산 1,630만 원이 들었습니다. 관광공사는 내부 사택 규정에서 정한 보증금 한도보다 1억 원 정도 많은 2억 5천만 원을 사장 사택에 사용했습니다. 기관장 임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청사 시설 기준표를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근데 면적 제한은 있고 금액 제한은 없어요. 행정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과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장에게는 명확한 사택 규정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준을 이 공공기관에서 준용해갖고 나름대로 자기네 기준을 또 별도로 만들고 있거든요.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 예산 낭비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브로커와 결탁해서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들어준 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신원 확인도 없이 통장을 만들어줬는데요.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47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출신의 30대 귀화 여성에게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은행 직원은 30대 여성이 이른바 대포 통장 알선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모두 6차례에 걸쳐 통장 13개를 발급해줬습니다. 아예 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건데 신원 확인 없이 여권 사진만 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들어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93명이고 피해액도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포 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불법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적이 필요해 통장을 개설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은행 직원 A씨를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포 통장 발급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도 처벌받게 돼 있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다른 은행 직원들도 대포 통장 발급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차량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튀어나와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듣기엔 황당한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56살 남상민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 정차하던 중 공영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에 부딪힌 겁니다. 25인승 미니버스 윗부분에는 길게 흠집이 났습니다. 일단 차를 보도부록 쪽으로 붙였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찌직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일단 나와서 보니까 차가 여기에 이렇게 닿아서 눈으로 봐도 도로까지 돌출된 표지판. 잠시 지켜보니 시내버스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특히 이곳 중앙로는 춘천에서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 한 곳인데요. 버스 기사들도 입을 모아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저기 차 밀려고 그럴 때는 위험해. 그거 저 백밀러 다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보완 좀 했으면 좋죠, 그거는. 도로 표지 설치 지침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은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0c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 표지판은 황색 실선 끝에서 오히려 25cm 튀어나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인 춘천시는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 잘 안 보였다며 지난달 차량 진행 방향으로 위치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지지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도로 방향으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제대로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방향만 튼 거예요. 문제가 불거지자 춘천시는 한 달 만에 해당 표지판 위치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위한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횡성, 영월, 평창 등 5개 지역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이 수요초도 없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강원도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며 도지사와 지자체, 지방의회가 송전선로 백지화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반대 성명을 내고 한전이 강원도와 어떠한 대면 협의도 없이 송전탑 5,000기가 설치된 도내에 260기를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며 강원도를 무시한 한전과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원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섭외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강원 도내 전체 외국인 수는 매년 2%에서 7%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도내 외국인은 2만 2천여 명, 외국인 근로자는 4,600여 명에 달하지만 도내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도내 기업 입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평창군 평창읍 후평교차로 인근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92살 문모 할아버지가 43살 연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